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모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거주 중인 옥사나라고 해요. 저희 나라가 상황인지라 부상당하는 것은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입은 부상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다 입은 부상이라서 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꼭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원래 우크라이나 동부의 큰 도시였던 도네츠크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달리 도네츠크는 러시아의 굉장히 호의적인 도시였어요. 러시아계 주민들도 많이 살고 심지어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부모님과 할머니가 러시아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도네츠크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이곳을 러시아 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2013년 때부터였습니다. 러시아 주민이거나 혹은 러시아에 매수된 사람들이 도네츠크 시청에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당시 어렸던 저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굴복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팔렸다라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해 영영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의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혹시나 더 큰 피해를 입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저는 TF의 모 대학에 입학했죠. 입학하고 1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잘 몰랐어요. 바다 저편의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고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었을 때부터였죠. 제 친구들은 K-팝, 보이그룹 그중에서도 스트레이키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꾸 친구들이 추천하니까 보긴 봤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잘생기고 멋지고 춤도 화려하고 이런 무대를 꾸미고 만들어내는 그 열정에 반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한국 여행도 갔습니다. 한국 여행 중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한국이 지금 휴전 중인 나라라는 거였어요. 다만 몇십 년간 전쟁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저는 한국 여행을 하는 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시끌시끌한 밤거리를 친구들과 거닐면서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딱 한 명 뽑는 한국 교환학생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한국어 문법을 친구들한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공부할 정도로 한국에 한 번 더 가고 싶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곳은 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뭔가 아르바이트생이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감지했냐고요? 수요일과 토요일만 되면 손님들이 꽤나 북적북적했기 때문이고, 손님들이 북적거렸던 이유는 그곳에 있던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잘생겨서 그랬던 거였죠. 음료를 시키려고 가까이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 K-팝에 빠지게 된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들보다도 훨씬 남자답게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분이 좋은 주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가끔씩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창문을 등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르바이트생도 뭔가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했어요. 내가 도끼병에 걸린 게 아닌가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에 카페를 찾았다가 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저에게 건네면서 혹시 관심 있으면 이 번호로 문자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플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혹시나 이 행복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까지 들 정도로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행복했죠. 그러다 한 번은 혹시 군대에 갔다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안 갔다면 1년 넘게 어떻게 기다리나 싶었어요. 물론 간다고 해도 끝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지만 다행히도 군대는 이미 갔다 왔다고 했죠.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군대는 어땠냐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휴전 중이긴 해도 오랫동안 전쟁이 나지 않아서 괜찮지 않았냐고 살짝 놀려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허어 웃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도 가끔은 우리가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잊더라고. 남친은 휴전국가라는 말이 평화롭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고도 말했죠. 단 20년 전만 하더라도 바다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양해군이 충돌했었고 지금도 북한군을 빠르게 제압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두려웠죠. 당시 저희 나라 우크라이나의 정세가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의 시위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러시아에 들러붙은 매국자들이 정치권에 도사렸고 러시아에 의해 당장이라도 국토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듣고는 결국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내 손으로 직접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결국 자신이 설 땅조차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이 당시 제게는 그리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후에는 제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게 되었죠. 그리고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돌아간 뒤 전 남자친구의 말이 생각나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치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제 고향 도네츠크를 짓밟았고 저희 가족은 서쪽으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막아서는데 성공했죠. 러시아군에 맞서지 않고 이들이 그냥 항복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사라졌을 거란 생각에 예전 그 말이 떠오른 겁니다. 직접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서 있을 땅은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학사장교회 지원해 간호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원래 같으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했겠지만 당장 소대장 인력이 부족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한 달하고도 15일의 교육을 받은 저와 동기들은 최전선에 있는 야전간이병원에서 심하게 다친 병사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팔이 둘 다 사라지고 한쪽 허벅지까지 날아갔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혈색이 도는 얼굴을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에 대한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노를 병사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병사는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죽었죠. 그런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러시아군은 심지어 야전병원까지 탐지의 미사일로 부숴놓았죠. 어차피 다시는 군인이 될 수 없는 상위군인들과 그럼에도 이들의 일상을 지켜줘야 하는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개시한 겁니다. 공격이 끝나자 제가 근무하던 병동이 통째로 무너졌고 저는 거기서 왼쪽 팔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곳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나 유엔 난민기구 봉사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만큼 러시아군은 잔혹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나라는 절대 없으니까 말입니다. 팔을 잃고 후방에서 누워있다 보니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최근에 연락을 해보았어요. 전화번호를 안 바꿨더라고요. 제 팔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많이 슬퍼해졌고 전쟁이 끝난 후 꼭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옥사나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러시아가 일으키니 전쟁 때문에 팔까지 잃게 된 사연자분과 소중한 것을 잃은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소녀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러시아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